또 비 옵니다. 자, 이번엔 앵글 테스트입니다. 앵글 테스트. 잘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반장입니다. 오늘은 플런지소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플런지소, 충전식 플런지소. 이게 아마 정식 발매가 작년쯤에 됐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거를 손해보고 구입을 했어요. 예전에 정발하기 전에 직구로, 해외 직구로 사서 좀 비싼 금액에 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에 주고 샀는지는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는 베어틀만 한 75만원 돈 준 것 같아요. 완전 지금 얘기하면 사기죠. 얘 같은 경우 정식 명칭이 DCS520이에요. DCS520. 현재 저희 나라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이게 세트로, 얘 뭐죠? 배터리하고 배터리 충전기, 그런 다음에 이 케이스, 그 다음에 이 플런지소 베어틀,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하는 금액이 한 74만원에서 76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인터넷 보니까. 근데 베어틀이라는 건 얘만 본체만 샀을 경우 지금 가격이 43만원 돈 하네요. 43만원의 가치를 하는지 오늘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외관 한번 살펴볼게요. 플런지소 플렉스볼트만 사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이 플런지소가 유선 플런지소랑, 지금 유선 플런지소는 지금도 있지만 유선 플런지소랑 충전 플런지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나왔었어요. 근데 왜 안 나왔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분도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그분도 추측이겠죠. 물론 근데 이제 공구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정보는 있을 거예요. 물어보니까 수요가 전혀 없었답니다. 아예. 이 플런지소에 대한 우리나라 목수님들의 인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현장에서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뭐 그때는 있어도 판매도 안 됐고 가격도 비쌌고 좀 천대지급 받았었죠. 근데 지금도 물론 플런지소 수요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이거를 한번 사용해본 사람들은 얘의 장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안 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쓰시는 분들보다. 근데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플런지소 현장에 무조건 들고 다니죠. 뭐 때문에 들고 다니는지, 저 같은 경우에 왜 이걸 꼭 현장에 꼭 들고 다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플런지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플런지소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얘는 플런지소, 그러니까 레일소예요. 레일소, 레일 위에 거치를 하여 레일 위에다가 플런지소를 얹어서 레일을 타면서 모재를 절단하는 방식입니다. 플런지소. 그렇기 때문에 얘만 있어서는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테이블소, 우리 테이블소 말고 톱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톱다이, 그 밑에 스키를 달죠. 원형 톱을 다는데, 예전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플런지소를 사용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진 기능이 되는 톱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집진 기능이 된다는 거는 이 스킬에 보면 이런 집진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 원형 톱이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 인터넷이 많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때는 동네 이 철물점이 우리한테는 전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때 이 플런지소가 그때 당시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유선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 플런지소를 달았던 이유는 뭐냐면 집진 기능이 됐었어요. 뭐냐면 이쪽에서 톱이 이렇게 감싸져 있는 형식이다 보니까 여기서 톱밥이 여기로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진기 호스를 꽂고 사용을 하면 현장에서, 우리 예전에는 이 톱다이에다가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카바링을 해가지고 그 밑으로 떨어지게 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먼지를 최소화할까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플런지소를 구매를 해서 얘를 톱다이에 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호스를 꽂아서, 집진 호스를 꽂아서 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용하기에는 얘가 너무 비쌉니다. 그때 당시도 굉장히 비쌌어요. 50만원 돈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충전이 아니고 유선으로. 그리고 그때는 이 트랙을 안 샀죠. 트랙을 구매 자체도 안 했었어요. 그 트랙을 써서 절단을 한다는 생각조차를 안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테이블소가 아니죠. 톱다이 밑에다 얘를 달아서 사용을. 근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플런지소는 레일 위를 타서 모재를 절단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왜 이거를 현장에 테이블소도 있고 스키도 있고 여러가지 각종 톱들이 있는데 왜 이 비싼 플런지소를 들고 다니면서 사용을 하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국내에서 정식 발매된 게 아닙니다. 정식 발매된 게 아니라서 모양이 뭐가 틀린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어요. 국내 걸 내가 보질 않았거든요. 근데 거의 똑같아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뭐가 틀린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터넷으로 제가 봤거든요. 국내 정식 발매된 플런지소. 틀린 점이 99.9%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단 하나, 미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인치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미리단 눈금을 그려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믿질 않아요. 얘를 믿지 않아요. 미리로 되어 있다고 해도 저는 믿질 않아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테이블소에 보면 눈금이 있죠? 미리당. 물론 대략적인 그 사이즈는 맞습니다. 테이블소. 그리고 저는 여기는 공방이기 때문에, 제 사무실 공방이기 때문에 제가 오차가 없게끔 계속 조절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믿고 그냥 써요. 왜냐면 그래도 자질은 해보거든요. 조깃대를 락을 걸어놓고 자질을 한번 해보는 게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자질을 무조건 합니다. 근데 여지없이 맞아요. 얘는 내가 항상 조절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서는 테이블소 눈금이 1-2mm 오차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항상 현장에서는 이 락을 걸고 자질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깊이 조절기가 있죠. 그 다음에 각도는 똑같아요. 베벨각 이렇게 몇 도까지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볼게요. 일단 여기 보니까 47도라고 써 있어요. 각도는 뭐 근데 저희는 보통 뭐 45도 절단하니까요. 45도 쓰는 데는 뭐 무리가 없겠네요. 그 위로는 잘 안 썰거든요. 얘로 잘 재단을 안 합니다. 그 위로는 요렇게 눈금은 요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레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디월트, 페스툴, 그 다음에 마키다가 있죠. 레일이 좀 틀린 점이 있어요. 틀린 점. 그 세 가지 종류의 레일이 있는데 틀린 점. 그리고 그 레일은 레일 메이커는 틀려도 이 플런지소 길이는 다 맞아요. 그래서 어떠한 기계를 갖고 와도 이 마키다용이나 페스툴 것도 여기에 맞고, 그 다음에 디월트 걸로 마키다나 페스툴 레일을 사용해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디월트 같은 경우는 레일이 이렇게 가운데만 있죠. 레일 조깃대가 가운데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이 고무 가스켓이 달려 있어서 이 절단면입니다. 절단 단면을 표시해주는 조깃대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조깃대가 여기 가운데 걸려요. 여기 가운데. 마키다용을 보면 이 레일이 한 면만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한 면만. 이 디월트처럼 양면이 아니라. 그래서 이 레일 조깃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한쪽에 밖에 없어요. 이 가운데. 얘도 하나지만 얘는 그래도 센터고 걔네들은 한쪽으로 밀려 있어요.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에 걸려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썰매를 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트랙을 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까이 와서 트랙이 지금 가운데 딱 섰죠.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에 걸쳐져서 이 톱이 쭉 밀린다는 거예요. 썰매를 탄다라는 얘기죠. 레일을 타면서 절단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키를 사용할 때 보면 이렇게 마킹을 하고 먹을 튀긴 다음에 먹선에 따라 스키를 재단을 하죠. 물론 오래된 숙련자분들은 잘 따집니다. 잘 따지는데 그분들도 뭐 프로테지로 따지면 한 70% 정도 깔끔하게 잘린다고 보면 되죠. 근데 그런 거를 좀 더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정밀하게 따기 위해서 이 레일을 사용하는 거예요. 스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모재를 절단을 하면 아무리 숙련자 분들도 이 절단면이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합판을 골조대로 쓸 때는
절단면이 깔끔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한 5mm 이상 차이 나게끔 일부러 쓰기 때문에 이 합판이 지금 이 현장의 마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최대한 우리가 절단면이 깔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단면이 직각, 수평 딱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썰기 위해서 테이블소를 쓰겠죠. 근데 테이블소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의 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뭐 굉장히 좁아서 이 합판을 길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이건 테이블소를 거기서 사용 못해요. 아파트 현장 같은 데나 그 다음에 좁은 우리 요즘 보면 칸칸막이 많이 나누는 상업 공간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마사지 샵이라든지 네일샵이라든지 뭐 속눈썹 샵이라든지 그런 데들은 칸칸이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면 이 절단을 할 수 있는 이 장소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보통 그런 매장들은 2, 3층에 많이 하니까 복도에 나가서 썰 수는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 현장 안에서 썰어야 될 경우에 플런지소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용을 하면 일 없습니다. 편해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플런지소를 사용을 할 때 미리가 여기 지금 위에 눈금이 미리로 안 돼 있고 인치로 돼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안 믿는다고 또 아까 말씀해 드렸고 눈금을 안 믿는다고 항상 그 눈금을 안 믿으니까 이 플런지소를 레일 위에 타서 모재를 재단할 때 어떻게 치수를 재는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 보면 눈금이 있죠. 이 눈금을 일단 다 풀어버려요. 이거 밀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다 풀고 지금 내가 18T 아카시아 합판이에요. 18T 아카시아 합판. 얘를 레일에 태운 상태에서 합판 위에다 얹어요. 합판 위에다가 플런지소는 합판 위에서 썰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락이 있어요. 락. 자, 락을 보여드릴게요. 락. 여기 락. 락을 누른 상태에서 배터리 빼고 하십시오. 배터리 빼고 락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딱 걸립니다. 밑에서 딱 톱이 바닥에 딱 걸리죠. 이때 여기 있던 그 눈금을 위로 올려서 안 내려가게끔 잠궈버리면 돼요. 이때 내려가서 이 눈금을 올려서 지금 내가 내려간 만큼 이걸 올리면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제는 눈금 보든 안 보든 더 정확하게 딱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만 톱이 내려가요. 이렇게. 물론 이 모재는 한 5mm 정도 3mm 정도 날아가게끔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썰고자 하는 이 메인 합판이 끝까지 썰려요. 얘 아끼려고 이 밑에 판 아끼려고 거의 표시 안 나게 썰면 얘가 다 절단이 안 됩니다. 울룩울룩하기 때문에 바닥이.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 바닥이 한 3mm 정도 날아가게끔은 조절해 줘야 돼요. 제가 플런지소로 이 합판을 180으로 절단하고 싶어요. 180을 체크를 하겠죠. 위아래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인데 내가 필요한 부분을 180을 체크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레일이 덮어야 돼요. 레일이 반대로 덮게 되면 이 작은 이 합판을 썰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큰 합판을 썰 때 마킹을 하고 나서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 곳과 내가 사용하는 곳이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크다 보면 합판이 크면 마킹을 여기서 하고 저기로 가서 또 마킹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사람들이 말 시키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헷갈립니다. 어느 판을 내가 써야 될지. 그때도 체크를 한번 해서 자기가 써야 되는 부분을 왼쪽에 두든 오른쪽에 두든 상관은 없는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써야 되는 부분을 이 레일이 덮어야 돼요. 레일이 덮어야 이 날 두께가 안 날아갑니다. 그거 모르고 날 두께를 날려버리면 치수 안 맞아요. 뭐 골조제 할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안에 들어가는 거 5mm 모자라도. 근데 바깥에 마감할 때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 합판은 못 씁니다. 그 합판은 딴 데 써야 되고 다른 합판으로 다시 정밀하게 체크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점 잘 확인하시고 해야 됩니다. 깜빡깜빡 할 거예요 아마. 자, 이제 플런지소를 재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킹을 했고, 마킹 위에다가 레일을 덮되 내가 쓰고자 하는 합판이 왼쪽으로 오게끔 레일을 덮어야 돼요. 덮고 플런지소를 얹습니다. 테스트하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하는 2번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레일을 합판 위에 얹어서 이제 이렇게 마킹한 데다 갖다 대서 이렇게 딱 갖다 대잖아요. 마킹한 데다가 이렇게 조절을 한다 이거죠. 조절하고 나서 얘를 얹으면 얘가 얹어지는 충격 때문에 레일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살짝 움직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해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상관없죠. 자, 이거를 지금 이건 짧아요. 이게 긴 합판이라고 생각했을 때 플런지소를 올려놓고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플런지소를 다시 올리면서 레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좀 줄겠죠. 저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재단을 해볼 거예요. 재단하기 전에 직진을 체결을 하고 재단해 볼게요. 깔끔하게 재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제가 원하는 대로 180에 재단이 되는 거예요. 80. 오차가 진짜 한 1mm, 거의 오차가 없어요. 플런지소. 근데 오차를 안 내기 위해서만 이 플런지소를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정밀하게 재단을 하기 위해서. 이 테이블소로 썰어도 오히려 테이블소는 그 무게 때문에, 합판 무게 때문에 테이블소가 정확하게 잘린다고는 볼 수 없어요. 물론 얇은 합판을 썰 때는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컨트롤이 돼서 이게 깨끗하게 절단이 되는데, 이게 18T 이상 무거운 합판들은 이 썰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재단이 안 돼요. 그럴 때 합판을 눕혀놓고 이 레일로 재단을 하면 그만큼 안정감 있게 재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큰 합판을 반으로 자르고 나서 이제 그걸로 또 테이블소를 밀면 그때는 컨트롤이 된다 이거죠. 무겁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플런지소를. 그래서 지금 그다음 이제 이게 현장에서 왜 필요하냐? 옆으로 쓸 때, 이제 다대로 쓸 때랑 옆으로 쓸 때, 이거 이제 일본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요즘 많이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런 용어들이. 야, 가로로 썰어, 세로로 썰어, 이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방송할 때만큼은 그런 걸 최대한 안 쓰게끔 하려고 일단 생각하면서 얘기해야죠. 아니면 편집을 하던가. 그렇게 해서 옆으로 쓸 때 세로, 가로로 썰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써야 될 경우에는 이 톱다이로 쓸기에는 누군가 한 명이 더 필요해요. 테이블소를 써서 가로로 썰 때는 누군가 한 명이 저쪽에서 합판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있으면, 플런지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이 됩니다. 많이 해결되죠. 이 작업대만 있으면 그 위에 합판을 얹어놓고 얘는 옆으로 썰든, 아니 가로로 썰든 세로로 썰든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정말 정밀한 재단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플런지소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즘 좀 많아졌어요. 플런지소 사용하시는 현장들이. 제가 뭐 다른 팀하고도 같이 할 때도 있는데 그 팀들도 플런지소를 사용을 하고, 이게 플런지소를 사용해서 뭐 편하다? 편하죠. 그리고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가능합니다. 이때까지 그래 해왔으니까. 근데 있으면 일이 빨라요. 일이 빠르면 몸도 피로도도 줄고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있는 장비를 적재적소에 그 타이밍에 이걸 사용을 한다면 그거보다 더 나은 그 장비는 없는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현장에 도움이 되고 나의 일에서 도움이 된다면 그 장비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꼭 사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얘는 이제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플런지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제가 얘기했었나요? 안 좋은 점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단점이라고는 아까 말했듯이 들고 다니기 귀찮고 필요 없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있으면 정말 편하고, 또 단점은 금액이 비싸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도
아침에 비 오고 지금은 해가 떴어요. 여기는 경기도 안산인데 굉장히 날씨가 오락가락해요. 이제 오늘로써 장마가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더위와의 전쟁입니다. 현장에서 수분섭지 많이 하시고 조금 쉬엄쉬엄 하는 걸로 하시자고요. 일반 우리 현장 계신 분들도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영상 봐주신다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